여론조사 꽃 여기에 투표 결과가 가장 정확하다. 왜냐하면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뭐 대체로 정확하게 맞췄다. 그 17.15% 표차로 승리했는데 진교훈 후보가 18%로 승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좀 신뢰할 만한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어느 회사를 평가하기에는 쉽지가 않고요. 네. 여론조사 꽃이 이제 이걸 또 평가하자니까 좀 애매한데. 네. 약간 좀 문항 효과와 이제 하우스 이펙트 네. 기관 업체 효과가 네.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네. 최근에 어마어마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심이 홈페이지 그 선거 결과 페이지를 네. 거의 다 뒤덮을 정도로 네. 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의 열정과 네. 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 있다라는 이번에 것에 대해서 3만 몇 개 샘플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좀 잘 활용하면 예. 좋은 결과가 있겠거니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꽃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면 이 김어준 총재 네. 그분이 이제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되게 좋은 거죠. 저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 김어준 총재가 예전에 평소에 나는 그 기계적 중립성을 지킬 이유가 없다. 편파적인 것도 좋은 거라고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언론인으로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충분히 가치를 둘 수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게 좀 그래요. 여론조사는 그 느낌은 약간 좀 탈색하시는 게 좋겠다. 네. 내지는 만드실 때에 네. 그냥 뭐 이거는 뭐 조합에 맡기겠다라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제 사실은 언론인으로서 이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편파적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 네. 여론조사 기관은 그게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은 편파적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네.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깝죠. 그 가치가 서로 간에 이제 살짝 그 뭐 충돌하는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네. 또 이제 설문문항은 좀 조금 네. 설문문항에서 네. 가령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는 과거에 네. 이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뭐 귀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표현이 힘이 세다 이렇게. 문항이 그랬어요? 예, 문항이. 아. 두 사람 중에 누가 힘이 세냐. 근데 예. 여러 가지 힘이 세다는 건 이제 완력이 세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 예. 아니면은 이제 헌법적인 권력을 갖지 않은 영부인이 사실은 그거를 이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그 설문이 되려면 그와 같이 응답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쉽고 네. 분명하게 의미를 알아듣고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면 더 좋았는데 네. 아니, 왜 이렇게 이제 문항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유튜브에 이제 콘텐츠로 네. 나가는 일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미는 있죠. 유튜브 콘텐츠로 구성을 하는 거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 정도의 인프라와 이 정도의 네. 열정을 가지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다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그 여론조사 꽃하고요. 그다음에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정반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KBS 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민주당이 열세로 보이고요. 여론조사 꽃 조사에 보면 대체로 또 민주당이 우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의 조사가 상충되는 내용의 조사가 두 개가 이제 나와서 그러면 KBS하고 한국리서치 조사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일단은 예. 저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비슷하게 맞췄잖아요. 네.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네. 이준석 대표도 네. 18%포인트 차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 같이 유튜브 나왔는데 4개 했거든요. 맞아요. 저는 네. 한 14%인가 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얘기를 했고 이준석이 네. 18%포인트 차 얘기했고 네. 장성철이 뭐 약간 뭐 이렇게 네. 해명이 달랐어요. 예. 근데 이준석이 제일 잘 맞췄습니다. 이준석이 제일 잘 맞췄으니까 계속 잘 맞추나요, 그러면? 자, 엄경영 시대
미래정신연구소장이 예. 지난번에 2020년에 총선에서 민주당 180석을 맞춰서 뭐 업무너가 됐어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가 없다면서요. 그런 언론의 보도는 있지만 유시민 작가에 따르면 예, 뭐 확인이 그런 안 된다고. 뭐 최근에 그런 예. 근데 약간 중요한 거 그렇게 뭐 맞췄다고 치고 네. 근데 지금 엄경영이 얘기를 하는 게 예. 최근에 작년에는 예. 국민의힘이 170석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예. 과반 가까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예. 엄경영이 2020년 총선 맞췄으니까 이번에 맞추는 게 맞나요? 예. 그러니까 맞출 수도 있죠. 그거가 이제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네. 지난번에 맞았으니까 계속 맞을 거다. 얘네가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근거가 없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한국갤럽을 가장 신뢰를 해요. 그거는 가장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역대 정권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 지지론과 정권 심판론이 2020년 4월 둘째 주에 네. 39대 49였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가 49, 네. 미래통합당이 39. 네. 그래가지고 결과는 180석이 이제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80석 대 103석. 그때는 이제 막 막판에 막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에는 한 15%포인트까지 그게 격차가 나다가 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여론조사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이제 여론조사 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서울은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과반을 가져간 적이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8년. 네. 2008년에 그때는 40대 7로 한나라당이 40, 통합민주당이 이제 7로 그때 네. 빼놓고는 2004년에는 민주당이 32석 가져가고요. 2004년 그 열린우리당 네. 돌풍 때는 2008년 때 이제 폭망했다가 2012년에도 16대 35로 민주당이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겼고요. 네. 계속 이겨서 12대 35, 2016년에도 12대 35, 지난 선거에는 8대 41. 네. 민주당이 서울에서 앞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을 내준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전체 과반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보고 야 민주당이 앞서고 있네,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K가 지금 24석이 지금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지지율 그 KBS 지지율 보면은 43대 33으로 국민의힘이 앞서잖아요. 뭐 요 격차가 뭐 어떤 데는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앞서는 건 대부분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지역에 편중돼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남 3구에 네.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강북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많이 나지 않지만 민주당이 조금씩 앞서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 꼭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에서 최소한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맞는 거다. 그래야 민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30석에서 35석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네. 국민의힘하고 이게 결합을 영남 지역에서의 열세가 상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네. 게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대전, 충청 여기까지 그리고 제주, 호남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좀 우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도권을 만약에 반분까지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이 6대 4로 나눠도 민주당이 불리한 겁니다. 6대 4로 불리한 나눠도. 선거가 된다.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요? 네. 수도권이 예. 서울이 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이 안 좋다. 민주당에게 서울이 매우 안 좋다. 경기도나 인천은 흐름이 많이 바뀐 건 없죠. 지금까지 이제 보면 네. 전체를 보면 대등하거나 네. 뭐 아주 미세하게 좀 그렇게까지 이제 열세는 아니다. 네, 열세는 아니다. 지지도로만 봐서는. 네. 그런데 서울에서 최근에 아까 우리 김준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이 흔들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서울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공천? 제가 봤을 때는 네. 글쎄 이제 일단 첫 번째 예. 서울이 흔들리는 징후가 네. 갤럽에서는 17% 포인트 격차로 이게 5.1로 넘어섰거든요. 벌어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예. 그 1,000명 조사했을 때 서울이 이제 180명에서 200명 사이인데 네.
요렇게 조사하는 거하고 예. 서울에서 가령 서울에서만 3,000표본을 추출한다. 이렇게 하면 약간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아주 많은 샘플을 잡으면 네. 약간 좀 뭐랄까 스무딩 된다고 해야 될까요? 격차가 좀 준다든가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ARS로 확 조사하면 네. 그러면 굉장히 고관 여자들만 싹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땐 최근 이슈에 반응을 빨리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이렇다라고 할 때 제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전화조사에서도 예. 서울이 좀 이상하다. 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게 예.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서울은 그러면 왜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지금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누가 흔들리느냐거든요. 예. 어느 층이 흔들리느냐? 예. 예. 그런데 서울이 흔들릴 때 광주가 같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호남이. 서울이 흔들 때 광주가 같이 예, 흔들렸다. 광주 호남 이쪽이 예. 같이 흔들려서 14%포인트 빠졌는데 예. 그건 5.5이 이내긴 하거든요. 예. 근데 두 자릿수죠. 예. 예, 광주가 민주당에서만 14% 예. 포인트 그다음에 빠졌습니다. 이제 서울이 17 이렇게 서울은 빠졌다. 격차가 예. 국민의힘이 17도 앞섰는데 이게 아주 오랜만입니다. 예. 거의 뭐 10개월은 안 됐고 한 6개월 이상 예. 지난 일이고 예. 이렇게 서울에서 예. 국민의힘이 뭐 적은 표본이지만 5.5를 넘어서 앞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서울과 그러면 호남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이걸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근거. 이거는 아까 그 여론 M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MBC하고 서울대학교 저 국제정치센터에서 내신 그 머지해 가지고 메타 분석하고 있는 그걸 보면 ARS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급격히 빠집니다. 이 기울기가. 네. 그런데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약간 완만하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요. 네.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좀 높아요. 전화조사에서. 네. 그런데 ARS에서는 X자예요. 민주당 지지도도 내려가고. 예, 이거 급격하다기보다는 한 달 정도니까 예. 하여간에 이게 좀 이렇게 X자 형태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 고관여자에서 빠진다. 서울에서 빠진다. 예. 호남에서 빠진다. 이 얘기는 예.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예. 두터운 지지층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예. 핵심 지지자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핵심 지지자. 예, 그냥 코어그룹에서. 이를테면은 코어에서 빠지고 있다. 예, 그럴 수가 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부로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근데 임종석 뭡니까?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예. 남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그널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예. 서울에서 이렇게 코어층에서 빠지는 이유는 예. 이것처럼 민주당은 사실은 개파 연합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연합하죠. 당원 중심 정당은 아닌 거죠. 개파 연합인데 이 네. 개파 어딘선가 큰 파열음을 내고 있다라는 예. 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 개파를 좀 더 마음에 두시거나 아니면 거기도 괜찮지라고 하셨던 분들 핵심 지지자 코어 그룹에서 이탈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이 많아요. 네. 아까 영등포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성동 있었죠. 갑도 있고. 중성동갑 있었고 아니 마포도 있었죠. 예. 저쪽에 지금 박용진 네, 그분이 강북도 있고. 그분이 강북이죠. 예. 거기에 따라 덩달아서 도봉도 그렇죠. 예, 덩달아서 막 움직이는 데가 예. 있지 않습니까? 광진 막 움직였죠. 예. 아니 여러 군데예요. 서울의 여러 군데 지역이 흔들리고 여러 있다. 군데가 흔들리는데 이게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특정 개파의 일부의 움직임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가설적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네. 핵심 지지자 중에서 빠지면 이게 그럼 어떤 파급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네. 이게 하나의 물갈이로서 비춰서 핵심 지지자에서 빠지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지지층에서는 아주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봐야죠. 근데 이게 본선이 코앞이거든요. 네. 이게 3월 중순이면 네. 3월 중순이면 제3지대 정당들도 진영을 갖추기 때문에 이게 정당 대 정당의 싸움이 쫙 벌어집니다. 2월까지는 어떻게 되냐? 큰 정당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내부 컨벤션이 세죠. 예. 그런데 3월 중순이면 그때는 진짜 이제는 정당의 기초 예. 체력만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가 오거든요. 예. 저는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면 코어에서 일부가 이탈하더라도 예. 든든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주변부를 지금까지 확보해 놨느냐 아니면 개파 연합의 성격에서 개파가 뜯어져 나가니까 예. 여기서
뭉텅 빠져나갈 수 있는 흐름도 보일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뭉텅 빠져나가는 흐름이 어디로 갈까요? 투표를 저는 안 아까 해버릴까요? 말씀 아니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국민의힘은 안 가죠. 국민의힘은 안 국민의힘으로는 가고. 가기 힘들고 예. 조국신당이나 예. 아니면은 일부는 녹정당 예. 아니면은 일부는 새로운 미래 예.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스윙 이탈해 버립니다. 스윙 아까 이탈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투표장에 안 가는 걸로써 예.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